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682명입니다. 오늘도 700명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상 속의 감염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증상이 없고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거리 두기 2단계부터는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새 계속 500명대 후반 나오다가 600명 후반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700명, 900명, 1000명 얘기도 나오던데요. 요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리 두기를 2단계, 2.5단계까지 올렸지만 과거와 달리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보시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지금 경기 쪽으로 더 확산세가 많이 되고 있는 걸 오늘 보실 수가 있고 지방도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세가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좀 퍼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증 환자도 늘고 있고 사망자도 오늘 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말은 병상 부족 의료진의 문제가 이제는 코앞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확진자 수가 문제가 아니고 확진자 수로 여파로 인해서 이제 병상까지 문제가 오는 아주 심각한 단계가 됐고 단순히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린 것만으로 과거에 그런 효과를 기대한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리 두기 단계 물론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정부 당국에서 정말 확진자를 빨리 폭넓게 찾아서 조기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환자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대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을 지금 확충을 해야 되고 정부 당국에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좀 많이 협조를 얻어서 생활치료시설에서 기본적으로 2, 3일 경과를 보고 집으로 가거나 심각한 경우 병동에 입원하거나 이런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지금 컨테이너 병상을 만드는데 그거 한계가 있죠. 몇 개 못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는 지금 이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개괄적인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원인부터 다시 짚어보면 이렇게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 줄어들었지만 4명 정도 줄어드는데 그쳤거든요. 이렇게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첫 번째 이제 겨울이라는 안 좋은 거죠. 과거에는 봄, 여름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동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국소적으로 지방에서 발생하고 서울에서 발생해도 한 단체를 중심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를 찾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는데 집단적으로 산발적으로 감염이 나오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대구에서 600명이 나왔다면 지금 이 숫자는 그거의 서너 배 이상의 그런 어떤 위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 수도권에서 발생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젊은 층을 통한 무증상 감염자가 확산이 되면서 가족 간 감염을 유발하고 그 가족 간 감염이 또 사회 감염을 유발하고 결국은 요양원 같은 취약계층에 유발을 하니까 이런 사망자나 위중자가 증가하는 거죠.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돼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1년 동안 우리 주위에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1.5단계 조정 직전에와 비교해서 이동량이 이번에 2단계, 2.5단계 올린 이후에는 수도권에서는 22%가 줄었고 비수도권 24%가 줄었는데 근데 주말 이동량을 보니까 수도권에서 0.6%가 오히려 늘었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긴장도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계를 계속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평일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지만 주말에는 사실 생필품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전한 곳을 피해서 다닌다고 하지만 이동량은 조금 늘게 나타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동량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감염 위험이 줄었구나 그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보면서 무증상 감염의 위험성도 좀 짚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방역 당국에서도 역학적인 연관성 또는 무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당장은 확진자 수가 늘 수밖에 없겠어요. 네, 사실은 무료 검사를 제가 사실 몇 달 전부터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어도 불안하고 그 지역을 갔다 온 분들은 검사를 받으러 가면 본인이 부담을 다 해야 됐죠. 그래서 아마 그때 무증상자들이 많이 퍼졌을 거고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거나 해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물론이죠.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선별 진료소를 가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위험도 있어요. 감염의 위험도 분명히 있고 의료진도 많이 지치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이제 선별 진료소를 뭐 한 150군데 열어서 특히 뭐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서울역이나 대학별로 해서 검사를 원하는 사람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그리고 검사 방법도 기존에 우리가 코를 통한 PCR 검사뿐 아니라 이 우리가 타액을 뱉어가지고 그걸로 PCR을 돌리는 검사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용이성이 있죠. 우선 네. 검체를 채취를 안 해도 되니까 개인이 받아서 주시면 되고 연구에 의하면 타액도 상당히 좋아요. 예. 굉장히 거의 뭐 우리가 코로 검사하는 것보다 더 좋게도 결과가 나오기 예.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고 또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신속 항원 검사까지 선택을 해줄 수 있겠다고 하니까 예. 젊은 층들이 한 번쯤은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화번호만 적으면 되고 신상은 네. 크게 남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큰 뭐 생각 없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 전화번호만 없이요. 남겨놓으면 본인한테 연락이 오겠죠. 예.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러면 조금 안심할 수 있겠죠. 네네. 네.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보니까 검사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 검사 수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보통의 하루에 평균적으로 코로나 지금까지는 몇 명이 검사를 한 거예요? 우선은 보면 평일에는 예. 우리가 한 2만에서 2만 2천 건 정도를 검사를 하고 그건 이제 일반적인 선별진료소나 병원에서 검사한 거고 네. 또 네. 요양원, 요양병원 등은 이제 다 정부에서 따로 검사를 하니까 그게 예. 한 4만, 7만 건 가까이 된다고 아,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우리가 한 14,000건 정도를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요양병원 하니까 4만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11만 건 정도의 어떤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여력은 다 동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검사를 채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타액 검사를 동원할 수 있고 또 풀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풀링 검사는 단체로 5명, 10명 정도를 한꺼번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그 풀링 검사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많은 집단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도 있어서 병원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50군데 선별 진료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료 인력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가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지원자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지쳤고 예. 또 그 유효 의료 인력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좀 더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정 지역을 선별을 해서 전원을 검사하는 방식을 네.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 집단을,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전체 주민을 다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거의 전수검사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예. 이런 사례가 그 과거에 슬로바키아에서 전 국민의 3분의 2, 그러니까 거기가 560만 정도, 한 360만 정도를 검사를 단 이틀 만에 한 거예요. 주말을 네.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로 수만 명이 나오죠. 그러면 수만 명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격리를 하는 거죠. 자가격리식으로 격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전파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크 곡선이 꺾이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사례를 리버풀 같은 경우 영국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캐나다 퀘벡도 아마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전 국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처럼 확진자가 많이 있는 곳을 뭐 하면 뭐 10만 명, 20만 명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신속 항원 검사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간편하고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일 양성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PCR 검사를 확진 검사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확진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전 초반보다는 우리의 코로나 그 발생 유형이 많이 달라지고 또 지역 감염도 많아지니까 검사 방식과 그런 대처 방법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예. 더 확산을 해야 되고 네. 기존의 역학조사로 PCR 검사만 해가지고는 지금 이 무증상 감염을 찾기는 거의 힘들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그리고 좀 접근성이 좋고 반복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중증 환자가 지금까지 위중증 환자가 172명이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에선 병상이 거의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에 그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컨테이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병상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게 지금 해외 입국자들을 들어와서 우리 병상을 치료를 받고 계신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치료받을 병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정부 당국에서는 단기간만이라도 조금 더
철저하게 PCR 검사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입국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예. 지금 컨테이너를 보시면 아마 이제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동부시립병원의 그 유효 부지에다가 컨테이너를 마련해서 거기다 이제 환자를 입소를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진단이 되면 다 병동에다 입소를 먼저 하는데 그럴 거보다는 생활치료시설에 먼저 확충을 해서 아까 먼저 그쪽에서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병동에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병동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 시립병원 쪽에 병상을 마련해도 뭐 100개, 200개 정도도 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병상을.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특히 중증 환자나 병동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컨테이너는 딱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거기를 계속 들어가야 돼요. 밖을 돌아서 예, 예. 감염의 위험도 있고 또 병원이 그렇게 되면 오픈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도 불안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체육관이라든지 저는 체육관보다도 컨벤션 센터가 독립된 곳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좋은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까? 보통 이제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 특히 어떤 약물 백신이나 음식에 심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백신에도 거의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새로 나온 백신이다 보니까 아마 파이자에서 그분들은 제외를 하고 임상에 넣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백신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안 맞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새로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보시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백신 맞는 센터를 새로 만들었죠.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맞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실 백신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위험한 게 아나필락틱 쇼크죠. 근데 그건 거의 30분, 1시간 이내에 발생을 그 하기 쇼크가 때문에 어떤 쇼크인지 제가 잘 몰라서. 예, 이제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죠. 네. 백신이나 어떤 음식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이게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예. 제일 심각한 게 이게 기도가 부어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이제 몸이 붓는데 그게 겉에만 붓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좁아지게 되면서 숨을 못 쉬는군요.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그런 분들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뭘 가지고 다녀요. 본인이 쇼크가 올 때 주사를 맞게. 근데 그 정도로 심각했던 분들은 맞으면 안 되고 예. 또 과거에 백신 맞고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지금은 맞지 말라는 권고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일에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일반 개인 병원에서 맞지 말고 지금처럼 다른 나라 센터를 만들거나 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있고 약제가 있는 곳에서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어린아이나 청소년, 그 성인은 그 임상이 많이 있는데 네. 어린아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임상이 없어서 못 맞는 겁니까? 네, 그 백신이 맞습니다. 들어와도? 지금 3상을 끝냈다고 했지만 3상은 성인 위주의 3상이 완료가 된 거고요. 예, 예. 성인들을 한 뭐 몇만 명 해보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3상에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지금 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진 않았기 네네. 때문에 내년 초가 돼서 임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아마 청소년들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맞을 수가 있군요. 네. 예, 예.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네. 계약한 백신마다 아마 임상시험 면역 효과가 다르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좋은 제품으로 맞으려고 할 것 같은데도 이걸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겁니까? 네, 정부 당국에서 잠깐 발표하실 때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대부분 무료 백신을 많이 놔주죠. 다른 나라 다 무료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 우리 독감 백신들은 거의 다 유효율이 비슷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백신은 지금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95% 이상도 있지만 62%, 70%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좋은 백신을 맞고 싶다. 나는 화이자.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우선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백신에 대해서 노약자라든지 뭐 의료진이 맞게 되고 그다음에 만일에 백신이 더 이제 많이 들어와서 여유가 있다면 가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아마 정부 당국에서 조금 비용을 부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발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백신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이 보인다. 그거는 긍정적인 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7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긴장은 더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신 나오는 거에 대해 안심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내년 여름까지도 지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마스크나 거리두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마스크 거리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 당국에서도 백신 구매나 좋은 정책을 좀 내주셔야 우리 예.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거리두기는 필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